온택트 기술 설명회에 참여하게 된 건설시스템공학과의 오홍섭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기술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 소개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난 20년 동안 콘크리트 구조물과 재료 특성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해 왔고, 최근에는 콘크리트 재료에 대한 개발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고성능 폴리머계 혼화재, 그리고 다기능 섬유로 사용한 소수성 시멘트 복합체를 개발하거나 자가세척이 가능한 친환경 셀룰로스 소수성 코팅제를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전에 했던 저희가 산화마그네슘 인산염 복합체를 사용한 친환경 보수제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개발된 기술은 보시는 것처럼 복합열화 저항 성능을 향상시킨 친환경 보수제 조성물입니다. 특허는 올 2020년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기술 요약을 말씀을 드리면 산화마그네슘과 인산염 복합을 통해서 콘크리트 보수제를 사용을 하고자 했고요. 그리고 이 안에 취성적인 특성을 없애주기 위해서 PVA 섬유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워커빌리티를 향상시키기 위한 지연제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TRM 단계에서는 5단계 수준에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실제 실용화 단계에 가기 위해서는 조금의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현재 수준에서 충분히 기술적으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요구되고 있는 수준을 만족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들은 기존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탄산화 또는 염화물 침투 또는 동결융해 하는 것들의 각각의 여러 가지들이 문제가 되는 것들이 아니라 이러한 각각의 요인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됨으로써 구조물의 손상을 가속화시키는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밑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복합열화에 의한 손상들이 더 발생을 하게 되고, 밑에 수명 곡선을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각 하나의 손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상 곡선은 상대적으로 긴 시간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지만, 복합열화가 하게 된다면 서로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킴으로써 손상 속도가 훨씬 더 가속화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20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의 수명을 갖고 있던 구조물들이 하나의 손상에 의해서 15년으로 줄어든 어떤 것들이 복합열화가 발생함으로써 5년 또는 10년 이내에서 손상이 발생을 해서 구조물이 파괴되는, 정확하게는 파괴된다라기보다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는 것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것들이 콘크리트 포장체에 많이들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보수재료의 요구 조건들을 살펴보면 보수재료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조건, 손상 원인 하는 것들에 따라서 보수 요구 조건들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밑에는 이제 현재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보수재료들의 종류와 특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기존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시멘트계 보수재의 경우에는 경화되는 속도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최소 3일에서 7일 정도의 경화 시간이 필요하고, 여기에 맞춰져서 이제 보수재료로서의 특성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단시간 내에 요구 조건들을 만족을 시킬 수 있는 에폭시라든지 폴리머계 재료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에 내에 보수가 가능하지만 도리어 콘크리트하고는 전혀 다른 재료 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계면이라든지 하는 곳들에서 추가적인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그림으로 살펴보면 콘크리트 포장체의 경우의 손상은 밑에 있는 그림에서처럼 손상이 발생하게 돼서 스케일링이 발생을 하면 그 스케일링된 부분에서 밀링이라든지 워터젯을 통해서 추가되는 단면을 좀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제거된 단면 내에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보수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하게 되면 이 계면에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처럼 이 계면에서 단면 수축이라든지 또는 이와 반대로 온도 응력이라든지 하는 것들에 의해서 팽창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방락이 발생을 하거나 또는 팽창압에 의해서 모체 콘크리트에서의 균열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면의 강도가 약해진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 수분이 침투를 하거나 동결융해가 발생함으로써 밑에 있는 것처럼 그 계면에서
보수재와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렇게 해서 들어간 물이라든지 염화물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콘크리트 내부에 적재되어서 콘크리트의 손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면 콘크리트 재료에 대한, 콘크리트 포장에 대한 보수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화마그네슘 재료를 사용을 해서 콘크리트 포장체의 보수를 실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산화마그네슘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의 산화마그네슘이 있지만 저희는 경소 마그네슘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 경소 산화마그네슘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소성 온도가 낮기 때문에 다른 재료에 비해서는 탄소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경화제로서는 인산염을 사용을 했고, 워커빌리티를 확보하기 위해서 붕사 또는 붕산을 사용해서 경화 속도를 지연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재료들을 사용해서 충분한 강도를 발현할 수 있는 또는 내구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 배합비를 제시하고자 연구진이 노력을 했고, 그 개발된 최적 배합비에 의한 보수제를 통해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염화물 투과 시험, 그리고 동결융해 시험, 그리고 본 연구진에서 독창적으로 실험한 것 중에 하나가 스케일링 시험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수제에 있어서는 스케일링 시험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포장체의 경우에 손상의 원인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스케일링 파손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계면에서 어떤 스케일링 특성을 보이고 있는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스케일링 시험을 했고, 충분히 그 결과가 다른 보수제에 비해서 충분하게 납득할 만한 효과를 갖고 있다는 것을 실험실 수준에서 검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 성과들은 기본에 SCI 저널이라든지 국내 저널들에서 발표를 했고, 그 연구 성과들을 토대로 해서 특허를 등록을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재료들의 폐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순환골재를 사용해서 자원 재활용 보수제로서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들에 의해서 나온 실험 결과들을 잠깐 오른쪽에 표로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오른쪽에 있는 표는 우리나라의 KS 기준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시험 기준, 그 성능 목표를 보여주고 있고요. 저희가 성능 달성치를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기준은 모두 다 만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능 기본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왼쪽에 있는 것처럼 각 화학 반응에 의해서 발생하는 결정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5단계에서의 화학 반응이 발생을 하게 되고, 마그네슘 인산염 복합체의 경우에는 초기 강도가 최대 60메가파스칼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얼마만큼의 작업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느냐, 즉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지연제로서 붕산 또는 붕사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기술 개발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아까 최적 배합비는 다음과 같이 계략적인 최적 배합비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계략적인 최적 배합비를 통해서 한 15분 내외에서의 작업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목표로 삼은 작업 시간은 최대 30분 정도의 작업 시간을 통해서 3시간 내에 15메가파스칼 이상의 강도를 발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았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 배합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배합 조건을 바꾸게 됨에 따라서 작업 시간을 줄이거나 느리거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배합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본적으로 동결융해에 대한 시험을 통해서 300사이클에서의 80% 이상의 내구성 지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고, 이때 동결융해 시험은 제설제를 사용을 함으로써 실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동결융해 시험보다 더 극한 환경에 대한 시험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스케일링 시험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물에 대한 동결융해가 아니라 제설제에 대한 스케일링 시험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충분한 0.5% 이하의 스케일링 양이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충분한 스케일링 저항성을 확보했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 재료들이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약간 살펴보면 1차적으로는 왼쪽에 있는 것처럼 콘크리트
도로 포장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에는 굉장히 강성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스팔트 포장에 비해서 손상이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상이변에 의해서 강설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제설제 포설량이 많아지고 그러한 제설제에 의한 콘크리트 포장체에서의 손상이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공사의 경우에는 콘크리트 포장의 강도를 높이고 그리고 보수제의 사용에 있어서도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재료는, 우리가 개발된 보수재료는 이러한 도로공사의 조건에 충분히 부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기준을 만약에 검증이 충분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검증을 통해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일반적인 콘크리트 구조물에서의 유지관리 시장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해양 또는 항만 구조물 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콘크리트 박스 암과 같은 경우 하수도 시설의 경우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수도 시설의 경우에는 황산염이라든지 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보수제로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마그네슘 인산염 복합체로서 적용을 하게 되면 보수 성능을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환경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외에서 제시하고 있는 설계 기준 또는 보수 기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이 또는 유럽의 경우가 조금 더 엄격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표에서 주고 있지 않지만 ASTM의 경우에는 크게 3단계의 보수 기준을 주고 있고요. 유럽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1단계부터 4단계의 기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개발된 보수재료는 유럽의 경우에는 3등급의 조건을 만족을 시키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ASTM 기준에 있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모두 다 만족을 시킬 수 있는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마다 조금씩 더 엄격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주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주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기술을 개발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기술을 현재 시장에 적용하기 위한 시장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이 기술의 장점으로서는 무엇보다도 조기 강도 확보가 가장 유리한 재료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재료에 비해서 3시간 만에 충분한 강도를 확보할 수 있고요. 이때 배합 조건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40메가파스칼 이상의 강도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이 충분한 장점입니다. 이와 함께 강도뿐만 아니라 다른 복합 열화에 대한 저항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대신에 약점으로서는 산화마그네슘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다른 재료에 비해서 고가라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이러한 고가의 재료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골재로 우리가 순환골재를 사용을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가격을 코스트를 다운을 시킬 수 있고 다른 첨가되는 재료들을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것들을 사용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 기회로서는 이제 현재 기술 시장이 건설 시장이 새로운 신구조물을 짓는 것에서 보수보강으로 옮겨간다라는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시장은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조건이 보수보강 시장으로서 넘어감에 따라서 새로운 보수보강 재료가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탄소 시장으로서 건설 재료도 저탄소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위협으로서는 현재 보시는 것처럼 보수보강 시장이 기존의 여러 업체들이 난립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회사가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보수보강 시장에서 요구되는 것이 충분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 시공을 통해서 충분한 검증된 제품만이 기존의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부분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허들로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현재 기술 시장의 크기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안전등급 현황을 보시는 바와 같이 예전에는 시설들이 A, B 등급에 상대적으로 많았다라고 한다면 향후는 B등급, C등급, 2등급의
개수가 더 많아질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현재 안전등급, 여기서 말하는 안전등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1종, 2종 시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종, 2종 시설의 경우에 현재까지 C등급의 경우는 2020년 기준으로 8.2% 정도, 상대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향후 10년이 지나가면 향후 C등급의 경우는 한 15%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C등급이 중요한 부분은 보수보강 시장이 많이 적용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C등급의 구조물들에 있어서 보수 재료가 상대적으로 많이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D등급, 2등급이 안전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런 구조물들의 경우에는 보수 재료보다는 보강 재료에 시중되어 있고 보수 재료의 경우에는 B등급 또는 C등급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B등급, C등급이 많아지는 보수제에 따라서 보수제 시장이 상대적으로 더 증가하게 될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밑에 있는 표에서처럼 1등급, 2등급, 1종, 2종 시설이 아닌 건축물 시장의 경우에는, 민간 시장의 경우에는 현재 2017년 기준으로 13조의 시장이 유지보수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대다수의 경우가 아파트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러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보수제 시장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산화 마그네슘 인산염 복합체의 경우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시설 또는 민간시설 모두 다해서 충분히 적용 가능할 수 있고 그 시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술이 충분히 사업화가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시장성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으로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은 밑에 있는 이메일 또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